화합은화 관심 많으시잖아요. 뭐 지금 시기에 관심 없으시죠? 지금 오히려 개화를 유도하는 시기시고 화합은화 훨씬 더 전에 됐을 테니까. 근데 화합은화도 참고적으로 알고 계시면 양분으로 컨트롤 되는 거 없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쓰면 화합은화 좋아집니다 라는 제품 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신 우리 기억해야 되죠. 화합은화 유도하는 물질이 사이토키닌이었고 사이토키닌이 생성되는 부위는 뿌리였고 결국에 뿌리의 부피감이 좋아질수록 화합은화도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 뿌리를 좋게 하는 건 인산이었다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 화합은화 이제 환경 컨트롤이죠. 온도랑 일장이다. 저온과 단일 조건에서 화합은화가 된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저온과 단일 조건에서 훨씬 더 중요한 건 온도입니다. 온도. 저온 조건일 때는 장일로 처리를 하더라도 햇빛을 오래 보더라도 화합은화가 잘 되고요. 근데 온도가 높을 때 고온으로 처리가 됐을 때는 아무리 해를 짧게 보게 하더라도 화합은화가 잘 유도가 안 됩니다. 화합은화 직전에 충분한 양의 질소를 공급해야 되는 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질소가 많이 들어가야 되는 시기는 개화 유도 시기였으니까요. 그리고 화합은화 유도를 위해 추가적인 인산이나 칼슘 공급 중요하다라고도 설명을 드렸네요. 이 칼슘 공급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결국 화합은화가 되는 시기는 육묘기잖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육묘기 처방을 반드시 받으셔야 됩니다. 육묘기 처방대로 조성만 하시더라도 화합은화를 떠나서 어쨌건 건전한 묘 생산하시는 데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될 텐데요. 그러면 요거 그냥 강조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육묘기 시기에 질소, 인산, 칼륨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거 외에 두 가지 항문 되게 중요한 게 있었거든요. 질소만큼 들어가야 되는 거. 칼슘, 마그네슘 맞습니다. 딸기 영양관리 써머리인데요. 지금까지 말했던 거 간략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권부 발달이 빈약하다. 4% 퀴즈도 냈었죠. 그러니까 저희씨를 재배해야 되고 저희씨로 재배해야 되니까 추가적인 양분은 연면시비를 해야 된다. 근데 연면시비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소량의 인산, 많은 양의 칼륨, 그리고 엄청 많은 양의 칼슘, 그리고 동계의 미량 요소들 이렇게 네 가지 추천을 드렸습니다. 생육 단계별 양분 요구도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었죠. 육묘기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육묘기에는 말씀하신 대로 칼슘, 마그네슘 강조 많이 드렸고요. 그리고 개화 유도를 위해서 영양생장기에도 질소를 충분하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근권부로도 충분하다. 요소나 기타 아미노산 제제로 투입하셔가지고 딸기 빵을 키우는 거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영향이 일어나게 된다. 그 안 좋은 영향은 대표적인 안 좋은 영향은 바로 칼슘 결핍 증상이었고요. 그래서 질소 같은 경우는 근권부로 공급 충분히 되니까 연면시비 신경 쓰지 말자라고 설명을 드렸고 저온 조건에서 동계 생육이 되니까 인산 흡수율이 너무 적다. 그러니까 폴리인산 사용하시자. 그리고 인산 가리도 연면시비 주기적으로 하시자. 이거 외에 안 적어놓긴 했는데 동계 관리하실 때는 pH를 낮추자. 그 대신 흡수 안 되는 철이랑 미량 요소들은 연면시비로 공급하자. 그리고 칼륨 많이 주게 되면은 칼슘, 마그네슘 흡수율이 너무 떨어진다. 그러니까 칼륨은 처방전대로만 근권부로 공급하시고 나머지 칼륨은 연면시비 하시자라는 거였고 동계 pH 관리 말씀드렸고 저온 조건 DTPA 철 사용하는 것도 말씀드렸어요. 근권부 pH 상황이 6보다 높다라는 거 고려해야 됩니다. 내 배양액은 6보다 낮더라도 근권부가 6보다 높아지는 시기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때 철 흡수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아까 근권부 pH 바뀌는 것도 설명드렸죠. 특히나 초기에는 근권부 pH 많이 높아지게 됩니다. DTPA로 바꾸시는 거 적극 권장드리고요. 이제 환경 관리인데요. 요거는 컨설턴트마다 이론이 되게 많이 달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시간 지나는 걸로 보시면 되고 저는 그냥 온도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일단 첫 번째 방법은 아침이건 저녁이건 그냥 온도 일정하게 유지하는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보일러 돌리는 타이밍을 좀 고려하셔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 방법은 아침에 조금 불 떼고 점점 온도 당연히 해 떴으니까 오르다가 창문 열어서 확 떨어뜨리고 마지막 방법은 해 뜨면서 온도 점점 높아지고 조금 이때 가온해가지고 온도가 떨어뜨리는 걸 낮추고 이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근데 이게 생각을 해보시면 결국에 환경 제어라는 거는 가장 간단하게 제어할 수 있는 게 결국 창문 열고 닫는 거잖아요. 창문을 열게 되면 당연히 온도 떨어지고 습도 떨어지게 돼요. 창문을 닫으면 당연히 온도도 올라가고 습도도 올라가죠. 근데 중간중간 딸기의 생육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내가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에 이게 바뀌어버리는 상황이 그러니까 이거를 다르게 가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온도도 떨어지고 습도도 떨어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언제는 온도는 높이고 습도를 떨어뜨려야 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리고 온도가 올라가면 습도도 올라가는 게 정상인데 온도를 낮추면서 습도를 높여야 되는 상황이 또 생긴다라는 거죠. 당연히 잘 아시는 대로 그럼 온도를 낮게 습도를 높게 할 때는 그냥 분무를 하시면 되는 거고 온도를 높게 가면 습도를 낮게 갈 때는 가온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럼 이제 가온을 나는 언제 할 거냐 분무를 언제 할 거냐 여기서 굉장히 많은 이론들이 나온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원칙들이 굉장히 다양하고 많은데요. 조조 가온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조 가온은 원칙은 있어요. 조조 가온이 17도를 기준으로 보통 하잖아요. 광합성이 시작을 하니까. 근데 이제
아침에 해가 뜨면 온도는 당연히 높아지잖아요. 그리고 삼중하면은 그 터널 만드는데 근검부 온도도 되게 빨리 높아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측창을 열긴 열어야 돼요. 분명히 열긴 열어야 돼요. 근데 측창을 열면 온도가 급격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원칙이 아닌데 대부분의 농가분들이 어떻게 적용을 하시냐면은 17도로 맞추는 게 아니라 한번 나중에 체크해 보세요. 하우스 내부 온도가 한 20도 정도의 측창을 여는 걸로 세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20도의 측창이 열리는 걸로 세팅을 하시면 환기가 되더라도 얘네가 17도, 16도로밖에 안 낮아질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딸기한테는 조금 더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원칙적으로는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면은 온도가 저온이 맞춰준 상태에서 단일 조건, 단일 처리가 되니까 광량이 부족해요. 광량이 부족하게 되면 얘네가 이제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웃자람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밤에만이 아니라 조조에도 웃자람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나 주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빵을 키우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하우스 내부 온도는 조금 따뜻하게 되어졌는데 창문이나 그 부직폭 거두는 게 안 돼서 온도는 맞췄는데 광량이 부족하게 되면 얘네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웃자라게 됩니다. 웃자라게 된다는 얘기는 지금 과일이나 꽃이 제대로 잘 안 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셔야 되냐면, 원칙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3중창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1중창에 조금 열고 2중창에 조금 열고 이렇게 공기를 순환하는 테크닉은 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20도를 기준으로 열지 마시고 한 16도 기준으로 조금 여시고, 그래서 14도로 떨어뜨리고, 또 어차피 이제 가온이 되고 온도도 지금 그 햇빛도 나왔으니까 온도가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러면은 또 17도가 됐으면 조금 더 여셔가지고 이걸 16도까지 떨어뜨리시고, 이제 17도로 또 조금 올라왔으면 더 열으셔가지고 얘네가 이제 안 떨어지는 그 평형 온도를 찾으시는 그 타이밍을 꼭 아셔야 되는 거거든요. 공기 순환시키시면서 온도 떨어뜨리고 다시 회복하고, 조금 더 열어서 온도 떨어뜨리고 다시 회복하고, 조금 더 열어서 온도 떨어뜨리고 다시 회복하고, 원래 이게 원칙이라고 그 매뉴얼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개화 유도하는 시기, 관부 생육하는 시기, 정식 시기는 1씩 낮추는 거, 0.1씩 낮추는 거, 요게 원래 매뉴얼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1.2로 적은 거는 평균적으로 1.2로 하시니까 그렇게 적은 거예요. 지금 하시는 품종이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으나, 뭐 지금 내가 하는 품종의 최대 이씨가 뭐 1.5다 그러면 이거 1.5 기준으로 생각하시고 0.1씩 빼시더라도 무방합니다. 함수율 관리, 제가 아까 뭐 이런 말씀드리면 싫어하시겠지만 꼭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영양제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는 거, 특히나 합성 식물 호르몬이나 합성 아미노산은 사용하지 마시고 환경 내성 키우는 칼슘제라든가, 아니면 어차피 미량요소 결핍은 오니까 미량요소제라든가, 그리고 칼슘 결핍 오니까 칼슘제, 그리고 아무래도 좀 이제 환경 내성 키워주는 해조제, 그런 거 위주만 쓰시고 합성 아미노산, 뭐 합성 식물 아미노산, 동물성 아미노산, 뭐 합성 옥신, 합성 지베렐린, 이런 거 쓰시지 말자고 하면서 얘기했었던 부분인 건데, 지금 이 시기에는 함수율이 한 60% 정도 나오는 게 원칙입니다. 이게 원래 3년 전, 4년 전만 하시더라도 함수율 몇 %로 맞춰야 될까요? 하면은 농가분들께서 60%, 65%, 55%, 70% 하시면서 대답을 해주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지만 제가 요새 이런 거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 안 해주세요. 왜냐면 이런 거에 대한 중요성을 점점 더 인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억지로 영양제 써가지고 생육만 끌어올리시는 것만 생각하신다는 증거고요. 저는 그게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쨌건 원칙은 함수율 60%를 유지해야 되고요. 함수율 60%가 유지가 됐을 때 토양이랑 작물이랑 싸우는 힘이 한 1.2대 1 정도 나올 겁니다. 평균적으로. 토양이 훨씬 더 많이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1몰 이후에 배지 함수율은 반드시 60% 이하로 조정이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우리 배지를 말린다라고 표현도 하는데요. 어쨌건 이렇게 조정이 돼야 되고, 뭐 여기까지만 하고 질문을 어떻게 받도록 할까요? 예.